사는 거가 행복한 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우울증의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특히 그 우울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그런 그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빨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부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4분의 3, 그러니까 77%가 코로나 이후에 화가 늘었다, 짜증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를 내는 것도 계속 사태가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쳐갑니다. 점점 지쳐가고 좀 더 무기력해지게 되면 그러면 코로나 블루가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느끼는 우울감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거가 행복한 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다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속풀이를 하거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 코로나 블루가 실제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요 38.4%,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10명 중에 4명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할까? 보통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삶이 재미없거나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우울감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얘기할 때 보면 이게 그냥 어떤 큰 한 사건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씩 소금이 쌓이듯이 축적되어 온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사건 때문에 당신이 우울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게 무력하게 마치 우리가 왜 손을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이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듯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보통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좀 해 라든지 뭐 산책 좀 하면 나아지지, 나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가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서 한두 번의 어떤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이게 충분히 사라지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우울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우울도 일종의 마음의 감기, 심각한 독감일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올까? 이 우울한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담가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제가 알게 된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우울증의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일견 생각하면 완벽주의는 멋진 얘기예요. 왜냐하면 뭔가 탁월하게 뭔가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어. 그 사람은 참 완벽해. 그러면 멋지죠.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일을 해. 이런 것들이 찬사로 다가올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는 기쁨의 원천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를 통한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행한 완벽주의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인공관절 이식 분야의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알렉산더 리딩이라고 하는, 우리 리딩 읽다고 할 때 리딩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명의여서 영국의 BBC 방송에도 나오고 실제 수술 성공률이 97%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어려운 케이스가 가도 그 리딩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다 고쳐줬던 거죠. 이분이 단 한 번 의뢰되어 온 환자를 수술하다가 약간의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환자분이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리딩 자신이 한 어떤 수술 때문에 생긴 그런 사망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에 영국 신문에 대해서 특필하게 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알렉산더 리딩이 70만 유로짜리의 거대 그 저택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겁니다. 97% 가까이 되는 그런 수술 성공률을 가진 명의 중의 명의가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불행한 완벽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97%의 케이스보다 실패했던 3개의 케이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단 1개의 케이스가 그 사람에게 페인으로, 고통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97%의 성공을 바라봤으면 행복할 텐데 그 자기가 실패했던 그 케이스만 유독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우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울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자체도 상당히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성공을 했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가 우울해지는 쪽을 선택해 가는 겁니까?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왜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할까? 실제로 완벽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고 한 20년 정도 그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완벽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미친 듯이 정말 강박적으로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냐,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혀 있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실패다. 결국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실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완벽주의를 권하는, 뭔가 촉발하는 그런 문화들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빨리빨리 걷잖아요. 사실 1분 동안 미국 사람들은 25걸음 정도, 6걸음 정도 이렇게밖에 안 걷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56번이나 걸음걸이를 옮긴대요. 빨리빨리의 문화. 그리고 뭔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세상.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상당하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 기분이 행복하기보다는 우울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전국 인구 중에서 표본을 골라서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설문 대상자의 53.6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 2사람 중에 1사람은 완벽주의자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는 우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 중에 1명은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4%의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지금 고민인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다이어트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식욕억제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특히 섭식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섭식장애 또는 식이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몇 킬로그램을 빼야 된다라는 자기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아주 분명한 목표인데 이 목표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겠습니까? 늘 우울하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가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리기 하고 뭔가 식탐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면은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반짝 달성하는 때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그거를 달성했을 때는 그럼 기쁜가? 문제는 기뻐하지 않아요. 달성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달성이 되는구나. 이 목표가 좀 버거울 줄 알았는데 이게 달성이 됐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기쁨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너무 목표를 설렁설렁 세운 게 아닌가? 실제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목표를 세운 게 분명해. 그러니까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면서 다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버거운 목표였는데 열심히 하고 달성했는데 그걸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운명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자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화살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